트럼프가 정부 효율성 부서에 당장 조사하라 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최근 LA 부동산 시장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유명 인사들과 할리우드 스타들이 베벌리힐스를 떠나 한인타운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조차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수십 년간 베벌리힐스 부동산을 다뤄온 중개사들은 억만장자들이 자발적으로 고급 저택을 떠나는 것은 처음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데이비드 윌슨이라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대표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핀테크 기업을 운영하며 연 매출 5천만 달러를 기록한 그는 최근 600만 달러짜리 베벌리힐스 저택을 매물로 내놓고 한인타운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의 이주 소식이 알려지자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주요 언론이 이를 보도했고, 실리콘밸리와 LA 전역에서는 사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 정신 나간 결정이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그의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부모님조차 이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그를 비판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실리콘밸리의 CEO들과 투자자들이 그를 따라 한인타운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LA 부동산 시장은 대혼란에 빠졌고, 한인타운 인근 부동산 수요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결정이 미국 상위 1%의 라이프 스타일을 뒤흔든 이 사건,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닌 더 큰 흐름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변화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윌슨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능 기반 핀테크 회사를 운영하며 20년 넘게 미국의 전형적인 고급 주택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비벌리힐스에서의 삶이야말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주거 환경이었습니다. 넓은 정원에서 반려견과 함께 아침 산책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에는 프라이빗한 수영장에서 아내와 와인을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들을 초대해 바비큐 파티를 즐기며 사적인 공간에서 마음껏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프라이버시가 완벽하게 보장된다는 점은 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파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좁고 답답한 구조라는 생각이 강했고, 개인 공간이 부족해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층간소음이 심하고 옆집과의 거리가 가까워 생활 속 불편이 많을 것 같다는 선입견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LA 다운타운에서 아파트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경험했던 환경은 제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건물은 낡았고 복도는 어두컴컴했으며 이웃들의 소음이 벽을 통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밤이면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을 설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 경험 이후로 저는 단독주택이야말로 최고의 주거 형태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산다는 것은 제 라이프 스타일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한국의 대형 금융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고, 저는 서울에서 3개월간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국이라니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호텔에서 머물게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출장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낯선 나라에서 호텔 생활을 하는 것쯤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후 인사팀에서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숙소가 호텔이 아니라 한국식 아파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에도 분명히 좋은 호텔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아파트에서 지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파트는 답답하고 불편할 것 같다고 말했지만 인사팀장은 단호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제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며 오히려 호텔보다 더 좋은 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호텔보다 좋다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숙소가 40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사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지, 화재가 나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단독주택에서는 문만 열면 바로 밖으로 나갈 수 있지만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고장이라도 나면 40층에서 계단을 이용해 내려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생겼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의존해야 하는 생활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매번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가 타고 내려가야 한다는 점이 번거롭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도 엘리베이터가 고장나거나 점검 중일 때 불편했던 기억이 많았기에 40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리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위 이웃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야 한다는 것이 가장 걱정되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다른 사람들이 산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고, 층간소음이나 옆집의 생활소음이 신경 쓰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습니다. 특히나 저는 조용한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지내는 동안 소음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이런 걱정을 가족들에게 털어놓았을 때 아내 캐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라고, 아파트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를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얼마나 대단하겠냐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몇 개의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초고층 아파트들은 세계적인 건축 기술로 지어졌고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스마트홈 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미국보다 훨씬 편리한 생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호텔이 더 편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호텔이라면 필요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고 객실 관리도 해주기 때문에 더 편리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반신반의하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서의 생활이 기대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편하고 힘든 시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호텔이 아니라 아파트에서 살아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걱정이었고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몰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어떤 공항과도 달랐습니다. 공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세련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자동화된 입국 심사 덕분에 긴 줄을 설 필요도 없었고 초고속 수속 시스템으로 입국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로봇이 안내를 도와주었고 곳곳에 배치된 무인 캐리어 운송 시스템은 공항이 아니라 하나의 미래 도시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제가 머물 숙소는 서울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호텔도 아닌데 장기간 아파트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사실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숙소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초고층 빌딩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도심 한가운데 조성된 공원과 세련된 조경시설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차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차에서 내리는 것이 망설여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도착한 건물은 호텔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고급스러웠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정장을 입은 직원이 정중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가 제 짐을 옮겨주는 동안 저는 넋을 놓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고 바닥과 벽은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프론트 데스크에서는 방문객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한 후 출입을 허락했습니다. 저는 이곳이 정말 아파트가 맞는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알고 있던 아파트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짐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고층이라 그런지 엘리베이터는 초고속으로 움직였지만 매우 조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숙소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문을 열기 위해 별도의 키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지문을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보안 시스템이 이렇게 철저하다니 마치 영화 속 최첨단 시설에 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신기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바닥에 발을 디딘 순간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바닥에서 열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바닥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분명히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겨울이 춥다고 들었는데 이 난방 방식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온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군요. 미국에서는 주로 공기 난방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난방을 틀면 공기가 건조해지고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다 보니 실내 전체가 균일하게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따뜻한 기운이 몸 전체를 감싸면서 자연스럽게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실내 공기가 건조하지 않아 피부도 편안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난방을 틀면 공기가 건조해져서 가습기를 필수로 사용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바깥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집 안 곳곳이 최신식 설비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거실의 조명을 조절하는 버튼을 누르자 밝기가 조절되었고 벽에는 터치스크린 패널이 설치되어 있어 조명과 난방을 한 번에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스마트홈 시스템을 접해보긴 했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한층 더 발전된 느낌이었습니다. 주방으로 가보니 미국에서 보던 것과는 다른 구조였습니다. 공간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수납 공간도 넉넉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싱크대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자주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따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실로 가보았습니다. 침대는 편안해 보였고 커튼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리모컨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전동 커튼을 사용하는 집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화장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변기는 자동으로 물이 내려가고 비대 기능이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온수도 바로 나와서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경험한 탓인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제가 생각했던 아파트가 맞을까요? 저는 아파트라고 하면 작고 답답한 공간을 떠올렸는데 이곳은 호텔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호텔보다 더 편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아파트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불안했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새로운 세상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가 이렇게 혁신적이라면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환경이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것은 단순히 익숙하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변화가 꼭 나쁜 것은 아니겠지요. 오히려 새로운 환경에서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제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막 한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저는 이미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한 지 며칠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낯설게만 느껴졌던 것들이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온돌 난방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중앙 난방이 일반적이었고 대부분 공기를 데워 실내로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난방을 틀면 뜨거운 공기가 천장으로 올라가고 그 공기가 다시 아래로 내려오면서 집 안을 따뜻하게 해주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기가 건조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난방을 하면 공기 중의 습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코와 목이 건조해지고 피부도 갈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딸 에밀리도 겨울철이면 늘 건조한 공기 때문에 천식을 앓았고 가습기를 틀어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온돌 난방은 공기가 아닌 바닥을 직접 따뜻하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덕분에 방 전체가 자연스럽게 데워졌고 따뜻한 공기가 부드럽게 올라오면서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온기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지 않았고 코와 목도 편안했습니다. 어느 날 밤 소파에 앉아 있다가 문득 바닥을 다시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난방이 켜져 있는 상태였는데 손을 대자 따뜻한 온기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너무 덥지도 않고 적당한 온도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 난방 방식이라면 에밀리의 천식이 훨씬 나아졌을 텐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난방을 틀면 따뜻한 공기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실내 온도가 고르지 않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온돌은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열로 인해 집 안 전체가 균일하게 따뜻해졌고 그로 인해 실내 환경이 쾌적하게 유지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맨발로 바닥을 걷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미국에서는 겨울이면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두꺼운 양말을 신었고 카펫이 깔린 방이라도 바닥이 차가워서 발이 시린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양말을 신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발부터 따뜻한 기운이 전해지는 이 감각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온돌 난방에 또 다른 장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밤마다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겨울철 난방을 켜면 공기가 건조해지고 그 탓에 자다가 목이 칼칼해져서 깨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온돌 난방은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실내 공기가 쾌적하게 유지되었고 바닥에서부터 전해지는 따뜻한 기운 덕분에 몸이 이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온돌 난방 덕분에 하루하루가 편안해지면서 한국 아파트에 대한 제 인식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온돌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대형 단지 안에 위치한 정원과 산책로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창문이 자동으로 살짝 열리면서 미세한 공기가 순환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당황한 저는 터치 패널을 눌러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실내 공기질 분석 결과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와 미세먼지 수치까지 실시간으로 측정되고 있었고 일정 수치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창문이 열리고 환기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집이 아니라 하나의 첨단 시스템이야. 저는 놀란 눈으로 스마트 패널을 조작해 보았습니다. 이 패널을 통해 조명, 난방, 커튼, 환기 시스템까지 모두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음성 명령으로도 조작이 가능해서 간단히 말 한마디면 불을 켜거나 꺼고 커튼을 열거나 닫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실내 공기질이 나빠지면 자동으로 공기청정기가 작동되었고 온도 변화에 따라 난방이 자동으로 조절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스마트홈 시스템을 도입한 주택이 늘어나고 있긴 했지만 이렇게 집 전체가 하나의 통합 시스템처럼 작동하는 것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스마트 패널을 조작하다가 문득 처음 한국 아파트에서 생활해야 한다고 들었을 때 가졌던 불안감이 떠올랐습니다. 좁고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던 공간이 이렇게 편리하고 첨단 시스템으로 가득 차 있다니 제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내 가족들에게 영상을 찍어보내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딸에게 한국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편리한지 직접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거실 조명을 터치 한 번으로 조절하고
커튼을 음성 명령으로 열고 닫으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보 이거 봐. 조명도 한 번에 조절할 수 있고 공기질도 자동으로 관리돼. 아내는 영상통화 너머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 마치 호텔보다 더 편리한 것 같아. 정말 그래. 이제야 이해가 돼. 왜 사람들이 한국 아파트를 선호하는지. 온돌 난방으로 시작된 편안함이 스마트홈 시스템과 만나면서 저는 하루하루가 점점 더 편리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의 생활을 즐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 아파트에서 살아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한국의 아파트가 너무 편리해서 미국으로 돌아가면 이 생활이 그리울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 아파트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차이들이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차이들이 오히려 한국 아파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주거 공간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혁신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3개월을 마치고 다시 비벌리 힐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집으로 돌아간다는 기대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익숙한 캘리포니아의 햇살이 반겨주었고 오랜만에 가족을 만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한 순간 저는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아내와 딸이 반갑게 맞아주었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걸어 들어가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우아하고 고급스럽다고 생각했던 대리석 바닥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한국에서 온돌 난방이 있는 집에서 생활한 후로는 이 차가운 바닥이 너무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순간적으로 발을 웅크리며 몸을 움츠렸고 반사적으로 슬리퍼를 찾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집 안에서도 양말조차 신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바닥이 따뜻했는데 지금은 실내에서조차 발이 시릴 정도였습니다. 아내 캐롤이 제 표정을 보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한국에서는 항상 맨발로 다니더니 여기선 다시 슬리퍼를 찾아 신네? 그녀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신발장을 열어 슬리퍼를 꺼내 신었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니 또 다른 차이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가전제품이 빌트인 형태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인테리어도 최소한으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달랐습니다. 곳곳에 가전제품이 널려 있었고 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마트홈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미국에서도 스마트홈 기능이 적용된 집에서 산다고 자부했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과 비교하면 너무 원시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캐롤이 거실 스위치를 직접 켜면서 토덜거렸습니다. 여보, 한국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제어하더니 여기선 매번 직접 스위치를 켜야 해? 그녀의 말에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음성 명령 한 번으로 조명과 난방을 조절하고 공기질까지 자동으로 관리되었는데 이곳에서는 하나하나 손으로 조작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불편함은 역시 난방이었습니다. 비벌리 힐스의 집은 중앙공기 난방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난방을 켜자 뜨거운 바람이 천장에서 내려왔습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한국에서 경험한 온돌 난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난방을 틀자마자 공기가 급격히 건조해졌습니다. 머리 위로 뜨거운 바람이 내려오지만 정작 바닥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온기가 균일하게 퍼지지 않아 머리는 덥고 발은 시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기 중의 습도가 낮아지면서 코와 목이 따끔거리는 불쾌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딸 에밀리가 방에서 나와 기침을 했습니다. 아빠, 목이 너무 아파요. 숨쉬기도 답답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멈춰섰습니다. 에밀리는 원래 겨울철만 되면 천식이 심해졌지만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에는 기침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다시 기침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온돌 난방이 단순히 편리한 기능이 아니라 실내 환경과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온돌 난방이 그냥 편리한 게 아니라 건강에도 이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한국의 생활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는 실내 공기가 건조하지 않았고 바닥부터 올라오는 따뜻함이 온몸을 편안하게 감싸주었는데 여기서는 다시 건조한 공기 속에서 기침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실리콘밸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인 스티브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데이비드, 너 들었어? LA의 더보라 3170이라는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가 들어선대.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귀를 기울였습니다. 더보라 3170? 그게 뭐야? 스티브는 흥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 도입된 스마트 주거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한 아파트래.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 공기질 자동 조절, 심지어 바닥 난방까지 갖춘다고 하더라고.
저는 순간 숨을 멈추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혁신적인 시스템이 이제 미국에도 도입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로? LA에 그런 아파트가 생긴다고? 응, 모델하우스도 곧 공개된다는데 너도 한번 가볼래? 저는 곧바로 스케줄을 확인하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한국과 미국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한국식 주거 시스템이 새로운 흐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되었습니다. 비벌리힐스로 돌아온 후 저는 익숙했던 집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주거 문화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보라 3170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제 인생의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보라 3170 모델하우스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혁신적인 아파트 시스템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었고,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었습니다. 초고층 타워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며 그 사이로는 넓고 아름다운 녹지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미국의 전형적인 아파트 단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호텔급 인테리어에 첨단 보안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었고 모든 세대가 AI 스마트홈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다. 이건 미래도시다. 더보라 3170을 담당하는 부동산 관계자가 우리를 안내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더보라 3170은 실리콘밸리의 테크 전문가들이 원하는 기능을 반영해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세대의 AI 기반 실내 공기질 관리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차량 번호 인식 기술을 이용한 완전 자동화 주차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얼굴 인식 출입 시스템과 개별 난방 제어가 가능한 온돌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죠. 그가 설명을 할 때마다 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돌 시스템은 물론 스마트홈 기술이 한 단계 더 발전한 형태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AI 기반 스마트홈 시스템이 이곳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고 실내 공기질 관리부터 조명, 난방, 환기까지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능은 더욱 정교해져 있었습니다. 이건 혁명이야.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테크 업계에서 일하는 제 동료들도 이 모델하우스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 우리도 한번 가볼 수 있어? 구글 임원인 마크가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고 테슬라 개발자 존도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제 미국도 이런 스마트 아파트가 필요해. 우리는 함께 온돌 체험존으로 이동했습니다. 바닥에 앉자마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편안할 수가? 한국에서도 처음 온돌을 경험했을 때 느꼈던 그 감동을 제 동료들도 그대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바닥을 손으로 만지며 이 기술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했고 또 다른 사람은 미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빨리 도입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보라 3170이 발표되자 실리콘밸리의 부동산 시장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고급 주택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미래 주거의 중심은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가 될 것이다. 실제로 비벌리힐스, 웨스트 할리우드 등에서 고급 저택들이 매물로 나오기 시작했고 대신 스마트 아파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개인적인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리콘밸리의 새로운 주거 혁명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의 스마트 아파트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였습니다. 더보라 3170을 방문한 이후 저는 미국의 주거 문화가 이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실리콘밸리 일부에서 관심을 가지는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그 변화의 속도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뉴욕, 마이애미 같은 대도시에서도 한국식 스마트 주거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층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을 선호하던 미국인들도 효율적이고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는 K-주거 시스템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도 온돌 시스템의 도입을 연구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실내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돌 난방이 점점 더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형 건설사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건설사와 협력하여 한국식 아파트 모델을 도입하겠다. 미국에서도 스마트홈 시스템과 친환경 건축이 점점 주목받고 있었지만 한국의 아파트처럼 완벽하게 통합된 스마트 시스템은 아직까지 도입된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보라 3170의 성공 이후 미국 건설업계에서도 이제는 K-주거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태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더보라 3170은 더 이상 단순한 한인타운의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주거 문화를 바꾸는 선구적인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한 건축 트렌드가 아니었습니다.
K-팝이 글로벌 음악 시장을 바꾸었고 K-드라마가 콘텐츠 산업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K-주거 문화가 전 세계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한국식 주거 문화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주거 시스템은 더 이상 단순한 미래형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AI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드론 배송 플랫폼이 적용된 커뮤니티가 조성되며 입주민들이 메타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건설 기술이 실리콘밸리를 넘어 글로벌 표준이 된다. 이제 저도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비벌리 힐스 저택을 팔기로 결정한 후 저는 더보라 3170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전혀 새로운 차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단지 내 마련된 스크린 골프장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옥상 정원에서 LA의 야경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예전에는 차를 타고 시내로 나가야 즐길 수 있던 것들이 이제는 집 안에서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의 생활이 훨씬 더 건강하고 쾌적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중앙 난방 시스템과 건조한 실내 공기를 더 이상 견딜 필요가 없습니다. 온돌 난방 덕분에 실내 환경이 쾌적하게 유지되고 AI 시스템이 자동으로 공기질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건강에도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비벌리 힐스의 대리석 바닥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K-주거 문화가 제 삶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미래의 주거 문화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온돌과 다다미, 어떤 주거 문화가 더 미래 지향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K-팝, K-드라마를 넘어 K-주거 문화가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K-주거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거 문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